버블을 부추기는 요소들이 하나씩 사라져가고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많이 했었죠. 지금 버블이 계속 커질 수 있는 상황이냐, 아니면은 그 버블이 커지는 것이 다 무너지고 그 요소들이 사라져가고 있는데 마지막 불씨만 조금 남아가지고 서서히 꺼져가고 있느냐, 이런 걸 한번 봐야 되겠죠. 자, 폭등론자인 차트생에도 팔았대요. 저희 항상 기사를 뭐 비판하고 막 그렇긴 한데 보통 차트를 많이 들고 와서 하죠. 뭐 집값 차트라든가 매매 가격 지수, 전세 가격 지수, 그 다음에 뭐 금리, 뭐 이런 것들 다 객관적인 정보를 통해서 이야기하려고 하죠. 그런 걸 분석하는 차트쟁이가 팔았대요. 강남 아파트 몇몇 투기 유도하는 사람들, 강남은 죽어도 안 떨어진다, 강남은 계속 오른다 하는데 이 사람들은 팔았다. 이미 거품이 끼었다는 걸 알고 있죠. 그런데 언제의 이야기예요? 팔고 나서 이제 폭락한다. 최고 52% 하락한다. 왜 팔고 나서 얘기해요? 얘기하면 안 팔리니까. 그렇죠. 집 사기 서둘 필요 없다, 이런 이야기들 나오고 있죠. 작년에 집값 오른다고 말하는 사람들 올해 갑자기 사지 말라고 그러죠. 12월에서 1월 지났는데 태세 전환한 사람들이 되게 많다. 왜요? 12월까지는 빨리 팔았어야 되죠. 명의분산해야 되고 양도세 비과세가 조건이 올해부터는 1주택이 된 시점부터로 바뀐다. 그 다음에 뭐 장특공제 말할 것도 없죠. 그 다음에 올해 기본 양도세 중과 강화되죠. 양도세 자체가 강화되죠. 보유세 강화되죠. 취득세 강화되죠. 빨리 팔아야 되죠. 그러니까 작년까지 해놓고서 올해까지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생명 연장이 안 되잖아요. 시장은 뻔히 보이는데. 그러니까 올해 와서 이제는 살 때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단 한 달 만에 올해에 대해서는 이제는 사지 마라, 이 얘기 나오고 있어요. 작년 12월이랑 올해 1월이랑 얼마나 차이 난다고. 불에는 연소의 3요소가 있습니다. 불이랑 비교해 볼게요. 투기 심리, 투기하는 것, 이 막 불꽃같이 타오르죠. 그러니까 자연현상과 비교해 보면서 비슷하다는 점을 찾아야 되겠죠. 연소의 3요소 뭐예요? 산소, 연료, 열이죠. 버블 시기에도 똑같이 3요소가 있다. 부의 대전환이라는 도서에서 나온 건데요. 직관고는 아니고 여기서 똑같이 3요소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 흡사하게 들어가는 것. 산소랑 비슷한 것이 뭐다? 시장성이다. 결국에 산소는 공기 중에 떠 있잖아요. 그것처럼 항상 시장성이 있어야지 불이 붙듯이 버블이 생길 수 있다. 그리고 여기에 불이 붙도록 연료를 부어주는 것. 이게 뭐예요? 돈과 신용. 유동성을 말하는 거죠. 유동성이 아무리 넘치고 시장성이 아무리 좋아도 불이 붙느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불씨를 던져줘야 되죠. 그 열기를, 그리고 열이 올라가면서 계속 활활 타오르도록 만드는 그것이 뭐다? 투기심리다. 연소의 3요소랑 똑같이 버블의 3요소로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장성을 생각해보면 어때요? 매매의 용이성, 원래 용이에요. 부동산이 황금성이 떨어지는 걸로 유명한데도 왜 우리나라에는 유독 부동산이 많이 되느냐? 그 이유는 당연히 부동산 투기 비중이 높고 갭 투기가 가능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 비해서 황금성이 좋다. 그리고 갭 투기 가능한 걸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비거주, 부동산에 대한 투기 비중이 다른 나라에서는 뭐 한 8에서 11%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는 30%가 넘는다. 부동산 투기의 왕국이라는 거죠. 분할 가능성 뭐 있어요? 리츠? 그 다음에 기획부동산? 리츠는 분할해가지고 내가 저 집을 사고 싶은데 저 집에 안방을 사겠다. 그리고 나중에 부엌을 사고 거실을 사고 작은 방도 사고 베란다도 사고 신발장을 사서 내 집으로 만들겠다. 이게 되는 게 아니라 쟤네들이 알아서 해주는 거죠. 실질적으로 펀드에 투자한다고 보는 거지 이거는 부동산을 투자한다고 보기 어렵죠. 그 다음에 기획부동산 말할 것도 없이 사기고 이동이 쉽다. 이동 불가하죠. 유동성 장세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맞아요. 신용규제가 느슨할수록 증가하는 게 유동성이고 그래서 유동성이 많을수록 버블 가능성 증가죠. 규제 느슨하고 이자율 낮을수록 증가인데 지금 저금리 이야기 나왔지만 작년 8월 저점 찍고 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있죠. 그리고 신용규제 느슨할수록 증가한다. 느슨해요 지금. LTV, 그 다음에 DTI, DSR 계속 강화하고 있는데 신용대출 규제 들어가죠 조만간. 그 다음에 투기심리 뭘로 억제했어요?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남은 실수요들 연끌로 지금 어찌 끌고 가고 있는데 이미 끝났다는 거죠. 작년과 재작년에 이 중에서 얘네들 죽고 있는데 유동성만으로 하고 있었던 거다 사실. 일단 시장성이 낮죠. 안전성, 수익성이 유리하지만 이것도 우리나라 얘기고 안전성 뭐가 안전해요? 떨어지면 팔지도 못하는데 수익성이 유리하긴 뭐가 유리해요? 우리나라 같이 투기심리 많은 나라들이랑 가능하지. 일본 같은 데 가봐요. 부동산이 주식보다 안전하고 수익성 높아요? 개소리죠. 아까 분할 가능한 리츠, 지금 리츠 수익률 가장 나고 있죠. 유동성 보면 어때요? 지금 영끌 비투족 속타죠. 시중은행 대출금리 계속 오르고 있다. 지금 최대 상승하고 있죠. 시중금리 오르고 있죠. 계속. 국채가 오르면은 은행채도 같이 오른다. 약간의 그 은행채가 떨어질 때가 가끔 있긴 한데 지금은 아니죠. 같이 오르고 있다. 미국도 오르고 있다. 그럼 미국 기준금리 오르면 우리나라도 따라서 올릴 수밖에 없죠.
국제금리 오르고 있어요. 기준금리 인상을 압박하고 있다. 하다못해 시중금리 인상이라도 압박하고 있다. 어라? 그런데 코픽스가 떨어졌네요. 그러면서 주담대 떨어질 것이다. 변동금리에 작용될 것이다. 왜 떨어진 거예요? 은행채 금리 같은 경우는 계속 오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예요? 대출은 늘어나고 저금리 때문에. 그 다음에 예금은 줄어들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돈이 없는데 사람들이 예금으로 안 넣으면 빌려야죠. 그래서 금융채로 들어가죠. 은행채를 내는 거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은행채가 많이 늘어나면은 희소성이 떨어지니까 가격이 떨어지죠. 그래서 금리가 올라갔다. 12월부터 1월 쭉 멈춘 이유는 뭐예요? 대출 규제 강화했고 대출 총액 막아버려가지고 필요 이상의 대출이 많이 나가고 은행에 돈이 부족해질 일이 없으니까 은행채 발행을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유지가 됐는데 결국에는 국고채 계속 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1월에 조금 떨어지는 듯한데 슬슬 다시 오르는 분위기죠. 결국엔 은행채도 올라갈 수밖에 없다. 자, 거기다가 신용대출 규제, 아까 얘기했지만 금리 올라가죠? 규제 막히고 있어요. 얘기했지만 LTV DTI 강화했죠? 6.19에 파리대책 때 또 강화했죠? 투기과열지구에 대해서 요때 신 DTI랑 DSR 도입했죠? 9.13 때 2주택 이상 주택담보대출 투기과열지구에서 0% 만들어버렸죠. 그 다음에 12, 16 때 15억 이상 대출 금지 9억 이상분에 대해서는 대출 20%만 나가게. 그리고 220 때는 조정대상 지역까지 확대해서 조정대상 지역은 투기과열지구보다 10%포인트 정도 더 받을 수 있을 정도 이렇게 만들었죠. 그 다음에 6.17 때 법인 금지, 그 다음에 전입 의무,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뭐 9억 이상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전세자금 대출 못 받게 만들고 신규는 금지, 연장 1회만 가능. 이후에 3억 이상 주택을 사는 경우 전세자금 대출 회수. 이런 법안들이 계속 나오니까 신용대출 압박이 강해지고 있다. 여기에 바젤3 적용해야 되죠. 그러니까 예대율 조정했죠. 그래서 57% 기업 대출 비중을 맞춰야 돼요. 1금융권에서. 그러니까 대출 규제는 계속 강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유동성 막혔죠? 시장 상황 원래 없었죠? 그럼 마지막 투기 불신 살아있느냐? 지금 뭐 실수요들, 영끌들 들어온다. 이거는 투기 불신이랑 다른 거예요. 이거는 유동성이 있는 거예요. 이들은 유동성이 있으면 들어오는 거고 유동성이 없으면 못 들어오는 거죠. 자, 그럼 투기 심리는 계속 강화될 수 있느냐? 거래량 보면 어때요? 전국 아파트 거래량 1월 거의 끝나가는데 40% 가까이 떨어졌죠. 그나마 수도권도 한 30% 정도는 떨어졌다. 서울 마찬가지죠. 반토막 조금 넘죠. 엄청나게 떨어졌죠. 이게 매수 심리가 감소했다는 거죠. 투기 심리가 감소했다는 뜻이죠. 여기 심리지수, 매매시장 동향 보면은 전국 하락, 전세시장 하락, 다 지금 심리가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서울은 유지예요. 유지. 올라가고 있다가 유지로 바뀌었어요. 다음에 어떻게 되겠어요? 전세시장 떨어지고 있죠. 전세가 때문에 집값 오르는데 주택 전망 CSI 보면 어때요? 오르는데요. 나머지 떨어지고 있죠. 누구만? 40대 미만만. 즉 2030은 여태까지 부동산 시장이 계속 상승하는 것만 겪어왔기 때문에 꺾이긴 꺾였는데 상승세가 그래도 아직도 우상향이다 생각하고 있는데 40세부터 70세 이상까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들은 작게는 리먼에서 길게는 IMF까지 겪어본 세대들이죠. 이들은 주택시장이 불패다, 우상향이다, 영원하다 이렇게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이들은 떨어진다고 보는데 불나방 같은 2030만 아직 오른다고 보고 있는 거다. 심리지수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죠. 결론 뭐예요? 버블의 3요소 시장성, 유동성, 투기심리. 시장성은 원래 없었는데 지금 더 없어지고 있죠. 왜? 뭐 자금 출처 계획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가뜩이나 분할도 안 되는데 황금성도 점점 더 어려워지죠. 아무나 살 수 있었던 게 이 요건을 만족하는 사람들만 살 수 있게 됐다. 그렇죠? 유동성 어때요? 떨어지고 있죠. 왜? 시중금리 인상, 그리고 대출 규제 강화. 마지막으로 투기심리 떨어지고 있죠. 왜? 일단은 취득세가 강력하죠. 누가 이 돈 주고 사요? 그 다음에 사놓고서 팔려고 보니까 양도세도 강화돼요. 그렇다고 가지고서 버티자니 보유세도 강화돼요. 세 가지 세금이 투기심리 억제에 확실한 효과를 내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뭘로 하는 거예요? 실수요들 꼬드긴다. 그것도 누구? 2030. 꼬드기고 있는데 오를 것 같아요.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지금 굉장히 위험한 시장에 불길에 기름 메고 뛰어드는 거다. 불나방들 불로 뛰어들면 어떻게 돼요? 불이 좋다고 뛰어들었지만 결국엔 타죽죠. 평생을 하우스 푸어로 살든가 아니면 파산해서 신용이 박살나든가 두 가지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